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아리 기자. 네, 국회 산업위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 간사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포항공대 교수인 박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이 문제가 된 데 이어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주식 무상증여 등 각종 논란에 시달려왔습니다.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관 논란 등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인선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결국 여야는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박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여당과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반대 입장 표시에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청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네,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한 점을 들어서 코드 인사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후보자야말로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어서 보고서 채택과 임명 동의안 표결을 논의할 예정인데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사가 강경해서 결과 예측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증세, 탈원전, 복지정책,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루 도마에 올리면서 거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를 통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룬다는 정부의 기조를 토대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난맥에 빠지고 낙마자가 나오고 있다며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청와대는 인사, 민정수석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없다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김희수 전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에 야권의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다음 달 중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최대 난제로 꼽혀온 인적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혁신위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역시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자진 탈당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은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진박 간별사 등을 자처해온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우파의 대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한 의원들에게는 복당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혁신위 권고와 관련해 일단 당내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개혁 투쟁 과정에서 당내 일부 불만은 대여를
흐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혁신위 발표에 앞서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홍 대표와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이 인적 쇄신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의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또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합니다. 유엔 총회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최가 확정되면 지난 7월 이후 2달여 만에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당시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따로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주 다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역시 의제는 북한의 핵도발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국 방문 때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북한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교를 통해 북핵 위기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선제 타격 기술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타우러스 미사일이 첫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네,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며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킬체인의 핵심 타격 전력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어 서해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자체 항법으로 약 400km를 날아가 전북 군산 앞바다 인근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5, 4, 3, 2, 1, 고도 500m를 유지하며 비행하던 타우러스는 목표물 근처에서 3000m까지 급상승한 뒤 거의 수직으로 표적에 떨어집니다.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는 후방 지역에서도 북한의 주요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어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 벙커를 최대 6m까지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도 갖췄습니다. 실사격 성공을 통해 타우러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절기도발하면 뛰어난 정밀 타격 능력으로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난 2013년 170여 발을 도입하기로 계약한 뒤 현재 100여 발이 실전 배치돼 있으며 지난해 10월 90여 발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사전 예고했던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385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고 인원보다는 280명이 늘었지만 지난해 선발 예고 인원인 846명보다는 절반 이상인 461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증원은 자율연수 휴직제와 파견 등 임시 방편을 통한 증원이어서 임용 절벽 사태 구조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3일 발표할 공립 중등교사도 사전 예고한 인원보다 120명가량 증원에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해 여중생 외에
경찰이 사건에 가담한 다른 여중생 1명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보복폭행 혐의로 여중생 14살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 14살 B양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A양에 대한 영장 승인 절차를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증인에게 질문을 쏟아내면서 제재를 받을 정도였던 최순실 씨가 요즘에 부쩍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자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법정에선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힘을 쏟아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피고인의 증인 신문권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을 몰아붙이는가 하면 폭로를 이어가던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포레카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한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에게는 딸 정유라 씨의 공주승마 의혹 제기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에게는 속사포 질문을 쏟아내 재판부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적극적인 태도가 최근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최 씨와 삼성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나선 재판에선 불꽃 설전이 예상됐지만 최 씨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심지어 딸 정유라 씨의 신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 이후 자신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자 태세를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쭉쭉 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남 얘기가 이제 귀에 좀 들려오는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국정농단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최 씨의 막판 태도 변화가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네, 은행, 보험, 카드사와 또 금융 공기업까지 총 53개 금융사가 한데 모인 역대 최대 규모의 공동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6개의 시중은행은 현장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청년 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주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민간 금융사와 금융 공기업을 총망라해 53개 금융사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궁금했던 것도 이제 질문하고 실제 그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많이 물어보려고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각 금융사 대표들에게 일자리에 신경 써줄 것을 특별 주문했습니다. 적어도 현재 있는 취업자 수가 한 2년 동안만 유지되게 해주시면 간곡하게 절실하게 부탁을 드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하게. 이들 금융사의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약 4,8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0명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만 6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텍, 인터넷 전문은행이라서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반면에 또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이색적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신한은행에 지원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고요. 현장 면접을 통해서 서류 면제권을 얻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인력을 감축해오던 금융권에까지 강력한 일자리 창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악화일로이던 청년 실업 해결에 숨통을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아이폰 X가 공개가 됐죠. 혁신적인 기술만큼 논란을 불러온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PC 한 대 값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애플에 대한 사용자의 충성도가 매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 X의 가격이 역대 최고가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2007년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올해까지 모델별 가격 변화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아이폰 X의 가격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64GB 모델이 $999, 256GB 모델이 $1149입니다. 국내 출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64GB는 124만 원, 256GB는 142만 원대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애플이 환율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한국 출시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면 아이폰 X의 256GB 판매가는 최대 15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폰 X의 가격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과 LG전자의 V30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습니다. 64GB 모델을 기준으로 각 제조사의 스마트폰 가격을 비교하면 아이폰 X가 갤럭시 노트 8보다는 약 15만 원, V30보다는 30만 원이나 비쌉니다. 이전 모델과 달리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탑재한 점과 듀얼 3D 센서 카메라를 채택하는 등 제조 원가 상승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들은 아이폰 X의 비싼 가격이 흥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곧 고객의 충성도와 구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제외돼 아이폰 X의 국내 판매 시점은 오는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가정집과 사무실 등이 은밀히 도박장을 개설하고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도박꾼 대다수는 주부들이었는데 일부는 상당한 빚을 지고 가정 파탄에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들이 방 안에 모여 노름을 합니다. 화투파에 돈을 거는 속칭 도리직구땡을 하는 겁니다. 화투장을 돌리는 딜러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부들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조직폭력배 A씨 등은 지난 1월 경기도 수원과 화성 등지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상습 도박자들을 끌어들여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을 일정 기간 임대해 도박장을 개설한 뒤 20여 명만 은밀히 모집해 경찰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총책과 딜러는 물론 망을 보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역할까지 분담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시간당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들이 올 초 20일가량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만도 1억 원이 넘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만 은밀히 모집해서 그 단속의 위험성이 낮은 가정집 등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적발된 도박꾼 24명 가운데 16명이 가정주부였는데 이 중에는 거액의 빚을 져 가정 파탄까지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간이 커진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쬐끄만 거 쳐요.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지. 유혹이 이제 더 많죠. 한 방이 있으니까. 경찰은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 경의중앙선 선로에서 시운전 열차끼리 추돌한 사고가 나서 40대 기관사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4시 반쯤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원덕역 사이에서 박모 씨가 몰던 시운전 열차가 앞서가던 시운전 열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들 열차는 새로운 자동 정지 장치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숨지고 열차에 타고 있던 64살 이모 씨 등 시설 관계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장애아동 A군의 가슴 부위를 무는 등 학대 행위가 있었다며 해당 교사와 원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부모는 지난달 아들의 가슴에 치아 자국이 나 있고 멍이 든 것을 보고 어린이집을 찾아갔고 폐쇄 회로 영상에서 한 교사가 A군의 가슴을 무는 정황이 담긴 장면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상에서 야구 경기와 공연 등의 암표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 야구가 시작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속 규정이 없어서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야구장 표를 구매하려고 웃돈을 내고 거래를 했지만 돈을 보낸 순간 상대가 잠적해버렸다는 피해 글입니다. 야구표뿐 아니라 가수의 공연 티켓 등 인터넷상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경기장이나 공연장 근처에서 이루어졌던 암표 거래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굴을 보지 않은 채 거래를 하다 보니 사기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암표 거래는 제보자에게 압수 입장권을 무료로 주는 포상 제도를 운영해 단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구장은 360 경기 있는 날마다 면회잖아요, 그죠? 112 신고에 공익 신고한 이후로는 현장 어떤 불편 신고는 많이 줄은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상 암표 거래에 대해선 단속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 근거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경기장, 공연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암표 판매만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암표 거래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판매자가 여러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확보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래 가격과 연락처를 올려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상에서 암표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암표 거래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암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 발의된 채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